지우는 병원 복도에 앉아 의사 설명을 듣고 난 뒤에도 현실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듯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아직도 약하게 떨리고 있었고 다정하게 어깨에 손을 올린 윤재는 말없이 그 떨림을 감싸고 있었죠. 병원 밖으로 걸어 나오는 동안 지우는 혼자서 마음을 정리하려 애쓰는 모습이었지만 표정엔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스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임신은 그녀에게 기쁨과 두려움을 동시에 안겨준 일이었고 이제는 그 사실을 가족에게 어떻게 알릴지가 새로운 고민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지우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숨을 길게 내쉰 뒤 부모에게 전화를 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전화를 건 순간 들려온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굳어 있었고 지우는 최대한 차분한 말투로 상황을 전했습니다. 전화를 들은 아버지는 짧은 침묵 뒤에 지우의 건강부터 물었고 딸의 안전을 확인하고 나서야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부모는 당황했지만 딸이 겪을 세상의 시선을 먼저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며 지우의 결정을 존중하려 애썼습니다. 상견례 날짜가 급하게 잡히자 양가에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우 부모는 짧은 시간 안에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급했고 윤재 부모는 갑작스러운 일정에 불만을 드러내면서도 체면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동의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지우는 회사에서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계속 스마트폰 알림을 확인하며 날짜와 장소를 조율했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그녀의 잔뜩 굳은 표정을 보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조심스레 눈치를 살폈죠. 그 사이 윤재는 병원 진료와 상견례 준비를 병행하면서 점점 피곤해 보였고 통화할 때마다 지우에게 부담을 덜어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짧은 연애 끝에 혼전 임신이라는 상황이 주는 무게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어요. 며칠 뒤 상견례 장소로 호텔 레스토랑이 확정되자 양가의 메시지는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지우 어머니는 딸의 옷을 챙기며 긴장된 얼굴로 재킷에 주름을 펴고 아버지는 말없이 지우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여러 번 헛기침을 했습니다. 아직 임신 중인 상태였던 지우는 구토와 피로 때문에 준비 과정에서도 계속 몸이 힘들었지만 표정으로는 최대한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려고 애썼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부모의 걱정은 말하지 않아도 느껴질 정도였고 지우는 그 시선을 외면하지 못해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어요. 상견례를 며칠 앞둔 어느 날 지우는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다 갑작스러운 복통을 느끼고 몸을 움찔했습니다. 이어지는 통증에 그녀는 난간을 꼭 잡고 천천히 호흡을 고르려 했지만 통증은 더 깊어졌습니다. 윤재에게 급히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리자 그는 놀란 목소리로 즉시 병원으로 오라고 말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지우는 이미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윤재의 손은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검사 결과를 들은 순간 두 사람 모두 말없이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임신은 더 이상 유지되지 못했다는 의사의 말은 병원 복도의 소음 속에서도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우는 차창 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마음속 깊고 복잡한 상처가 서서히 퍼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윤재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으며 아무 말 없이 지우의 옆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상견례가 이제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더 큰 시험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을요. 지우는 유산 이후 며칠 동안 침대에 기대어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가만히 이불을 만지작거렸고 생각은 자꾸만 상견례 날짜로 되돌아갔어요. 윤재는 매일 병원 일을 마치고 집으로 찾아와 그녀의 옆에서 시간을 보냈지만
그의 표정 속엔 걱정과 혼란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유산 소식을 들은 윤재 어머니는 전화를 걸어 상견례를 미루자고 제안했지만 윤재는 이미 정해진 약속을 바꾸기 어렵다며 그대로 진행하자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지우에게 오히려 또 다른 부담으로 다가왔고 그녀는 차마 반대 의견을 내지 못한 채 혼자 마음을 사귀고 있었죠. 지우의 아버지는 며칠 동안 말수가 부쩍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식탁에서 조용히 앉아 있다가도 지우가 방에서 나오는 기척이 들리면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괜찮냐는 말을 반복했어요. 하지만 그 말 뒤에 숨은 불안은 지우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지우 어머니는 남편을 대신해 상견례 준비에 필요한 것들을 꼼꼼히 챙기며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습니다. 가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우의 마음 한구석은 점점 더 타이트하게 조여오는 듯 했어요. 상견례 당일 아침, 지우는 거울 앞에서 옷깃을 매만지며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화장을 해도 지워지지 않는 피로의 흔적이 선명했지만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연습해 보았습니다. 집을 나설 때 아버지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지우의 어깨를 조심스레 두드렸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로비는 평소처럼 사람들이 오가며 활기찼지만 지우에게는 온 세상이 조용한 안개 속에 있는 듯 느껴졌어요. 윤재 부모가 도착하자 지우는 정중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윤재 어머니는 지우의 부모를 한번 훑어보고 짧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지우 아버지는 손에 힘이 들어가 작은 떨림이 손등에 드러났습니다.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가자 웨이터가 코스 메뉴를 설명했지만 양가의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그의 말은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지우는 자리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몇 번이나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숟가락을 들려고 시도했지만 손이 더 떨리는 듯 보여 결국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지우의 마음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고 눈앞에는 식탁보다 아버지의 움츠러진 어깨가 더 크게 보였어요. 윤재는 옆자리에서 상황을 살피며 중간에서 균형을 잡으려 했지만 부모의 냉랭한 태도와 지우의 불안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한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지우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것이 단순한 결혼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의 은은한 조명이 테이블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지만 양가 사이에는 결코 녹지 않는 냉기가 고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물컵에 손을 대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손끝까지 감도는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윤재의 어머니는 식전빵을 손질하던 중 아무렇지 않은 듯 지우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머뭇거리더니 유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냈습니다. 그 말은 작은 물결처럼 시작됐지만 곧 지우의 가슴을 꿰뚫는 찬바람으로 바뀌었어요. 지우 아버지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며 잠시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손등을 닦았지만 이미 여러 테이블에서 시선이 향하고 있었죠. 지우의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남편의 어깨를 살짝 잡으며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윤재의 아버지는 급한 결혼은 바라지 않는다는 말을 은근히 흘리며 상견례 자리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말투는 평온했지만 속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고 지우는 그 말이 아버지의 가슴에도 큰 충격을 남겼다는 것을 바로 느꼈어요. 윤재는 헛기침을 하며 부모의 태도를 바꾸려 했지만 그의 말은 두 사람 사이에서 금세 묵살되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흐르던 잔잔한 음악은 이제 더 이상 지우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의심과 무례가 가족에게까지 번지는 순간을 바라보며 안에서 무언가 빠르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웨이터는 눈치 있게 뒤로 물러난 채 테이블 근처를 최소한으로 돌아보았습니다. 지우는 결국 견딜 수 없다는 듯 의자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자리 위의 접시는 아직 거의 손도 대지 못한 채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윤재가 자리에서 일어나 지우에게 다가왔지만 그녀는 이미 얼굴에 단단한 표정을 띠고 있었어요. 지우는 그의 손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뿌리쳤습니다. 테이블 위에 남은 사람들 사이에는 갑작스러운 정적이 내려앉았고 그것은 오히려 상황의 결말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듯 했습니다. 레스토랑을 빠져나오는 동안 지우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로비로 이어지는 복도는 더 길고 낯설게 느껴졌고 아버지의 조용한 발걸음은 그 뒤를 묵묵히 따르고 있었어요. 호텔 문이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스쳐 지나갔고 지우는 입술을 꽉 깨문 채 눈을 감았습니다. 상견례는 그렇게 단 한 번의 대화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지우는 다시는 이 자리를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상견례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오래도록 침묵을 지켰습니다. 화면에 윤재의 이름이 켜졌다 꺼졌다 반복됐지만 그녀는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마음속에 차오르는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여 더는 말로 정리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지우는 깊은 숨을 내쉰 뒤 메시지 대신 짧은 통화를 걸어 결혼을 다시 생각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윤재는 당황하며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지만 지우는 흔들리지 않으려는 듯 단호한 목소리로 거절했습니다. 윤재의 부모는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아들에게 파혼이 났다는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은 유산된 상태에서 결혼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말했고 상견례에서 느낀 불편함을 노골적으로 표현했어요. 윤재는 부모의 의견과 자신의 감정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지우를 잃고 싶지 않았지만 부모의 반대 앞에서 결정을 망설이는 자신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결국 그는 지우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했으나 지우는 예전처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회사에 출근했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유난히 더 신경 쓰였습니다. 상견례 준비를 한다는 말을 이미 동료들에게 했던 터라 그녀의 갑작스러운 무표정과 침묵은 자연스럽게 소문을 만들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몇몇 동료는 조용히 그녀의 안부를 물었지만 지우는 그저 미소로 답하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상견례와 유산 그리고 파혼이라는 연속된 일들이 그녀의 마음속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죠. 집에 돌아온 지우는 아버지가 식탁에 혼자 앉아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는 괜찮냐는 짧은 말만 반복했고 그 말 속엔 죄책감이 뚜렷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런 아버지를 더 안심시키고 싶었지만 아직 스스로도 마음을 다잡기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방에 들어가 조용히 문을 닫고 침대에 몸을 기대며 다시 한번 숨을 고르려 했어요. 하지만 눈을 감는 순간 호텔에서 움츠러들던 아버지의 모습이 또렷하게 떠올랐고 가슴이 저릿하게 조여왔습니다. 윤재는 병원에서도 마음이 흐트러져 진료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환자의 차트를 보다가도 갑자기 생각이 끊기거나 동료의 질문에 늦게 대답하곤 했어요. 병원 원장은 그에게 간단히 주의를 주며 휴식을 권했습니다. 윤재는 지우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대답 없는 벨소리는 그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정리하겠다는 지우의 의사를 받아들이며 조용히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창가에 앉아 어둠 속으로 천천히 스며드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후련함이 다른 한편에서는 깊은 공허함이 교차하며 그녀를 흔들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상견례에서 느낀 그 순간의 상처는 결코 잊히지 않을 것이고 그 기억은 앞으로 자신의 선택을 더 단단하게 만들 것이라는 점이었죠. 그렇게 파오는 현실이 되었고 지우의 삶은 조용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우가 자전거 동호회에 처음 나간 날 하늘은 맑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지난날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공원 자전거 도로에 모여있던 회원들은 밝게 인사하며 그녀를 자연스럽게 맞이했어요. 성우는 새로운 지우를 발견하자 천천히 걸어와 헬멧을 건네며 간단한 안전 수칙을 설명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차분했고 지우가 긴장하지 않도록 배려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첫 라이딩은 가벼운 코스로 진행되었고 지우는 오랜만에 몸을 움직이며 조금씩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듯 했어요. 라이딩이 끝난 후 회원들은 근처 벤치에 모여 물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회원이 성운이 꽤 규모 있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냈습니다. 지우는 잠시 놀랐지만 성운의 겸손한 태도 때문에 그 사실마저 크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성운은 오히려 지우의 속도를 맞추기 위해 여러 번 뒤를 돌아봐 주었고 그녀가 힘들어 보이면 잠시 멈춰 쉬자고 먼저 말했습니다. 지우는 그런 배려에 오랜만에 심장이 따뜻하게 데워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시간이 지나며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말 라이딩과 커피 시간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지우는 성운이 자신의 과거를 묻지 않는 점에서 큰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불필요한 추측이나 조언을 하지 않았고 그저 함께 있는 시간을 조용히 지켜주는 사람이었어요. 지우는 그의 말없는 배려 속에서 조금씩 마음을 열며 자신의 속도를 찾아갔습니다. 동호회 회원들도 두 사람의 가까워지는 모습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자연스럽게 응원하는 분위기를 만들었죠. 지우 부모는 성운을 몇 차례 만나본 뒤 신중하게 호감을 표했습니다. 성운은 지우 아버지에게 먼저 인사를 하고 작은 일에도 배려심 있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지우 아버지는 그런 모습을 콰이어틀리 지켜보다가 어느 순간 마음 깊숙이 속상했던 감정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우 어머니 역시 딸이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며 성운에게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어느 저녁 작은 카페에서 마주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던 중 성운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는 오래 고민해온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고 지우는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운은 지우에게 함께 미래를 생각해보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분명했고 지우의 마음속에 잔잔하게 파문을 일으켰어요. 지우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지우는 새로운 길이 자신 앞에 놓였다는 사실을 또렷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성운의 건물 관리 직원과 함께 임대 현황을 정리하기 위해 관리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사무소 책상 위에는 세입자 명단이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철로 놓여 있었고 직원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어요. 지우는 직원의 설명을 들으며 서류를 훑어보다가 어느 순간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명단 한가운데 윤재신경위원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우의 호흡이 짧게 흔들렸고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초점을 잃은 듯 흔들렸습니다. 직원은 그녀의 반응을 눈치채지 못한 채 이 병원은 5년 정도 입주해 있다고 덤덤히 말했습니다. 지우는 서류철을 천천히 덮으며 손끝에 미세한 떨림을 감추려 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여러 감정이 복잡하게 뒤얽혀 빠르게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우연일까 혹은 성운이 알고 있었을까 하는 질문들이 그녀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사무소를 나서는 길, 지우는 건물 로비를 천천히 걸으며 자신의 발걸음이 무겁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성훈과 마주 앉으며 표정을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그녀는 결국 조심스럽게 병원 이름을 보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성훈은 놀라지 않은 표정으로 잠시 숨을 고르더니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윤재의 병원이 이 건물에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지우는 그 말에 마음이 잠시 멎는 듯 했어요. 성훈은 이어서 그 사실을 굳이 먼저 말하지 않았던 이유를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지우가 과거 문제로 불필요한 부담을 느끼지 않기를 바랐고 이미 끝난 관계가 그녀의 새로운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설명은 말투에 어떤 방어도 없이 진심만 담겨 있었고 지우는 그의 표정을 바라보며 마음이 조금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완전히 정리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지우는 잠시 눈을 내리깔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성훈은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려다 멈추고 그녀가 먼저 이야기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지우는 자신이 놀라긴 했지만 성훈의 의도가 상처를 숨기거나 조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성훈은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엔 안도와 미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두 사람은 그날 오래 이야기하며 서로의 마음속 불안을 꺼내 놓았습니다. 지우는 성훈의 솔직한 태도에서 신뢰를 다시 확인했고 성훈도 지우가 흔들리지 않으려는 의지를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을 때쯤 두 사람의 대화는 서서히 조용한 안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지우는 마음속 남아있던 긴장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성훈의 따뜻한 시선을 다시 마주했습니다. 윤재는 진료실 책상 위에 놓인 차트를 바라보며 한참 동안 페이지를 넘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 환자가 결혼 소식을 전하자 그는 순간적으로 지우의 얼굴을 떠올렸고 마음이 크게 흔들렸어요. 동료 의사는 그의 불안정한 표정을 눈치채고 휴식을 권했지만 윤재는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병원 복도는 늘 같았지만 그날따라 그의 걸음은 지나치게 느렸습니다. 그는 스스로도 알지 못한 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 미뤄두었던 후회가 서서히 올라오고 있었어요. 며칠 뒤 윤재는 지우가 결혼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을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었지만 그 한마디는 그의 가슴을 무겁게 내리눌렀습니다. 윤재는 충동적으로 휴대폰을 꺼내 지우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벨소리는 짧게 울린 뒤 곧바로 끊어졌습니다. 그는 다시 시도하지 못하고 휴대폰을 쥔 채 천천히 손을 내렸어요. 마음 한구석에서 자신이 과거에 지우를 지켜주지 못한 비겁함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 원장은 윤재에게 상담을 권하며 진료 스케줄을 조정했습니다. 윤재는 결국 권유를 받아들여 상담실을 찾았고 마음속 깊이 숨겨둔 불안과 후회를 조심스럽게 꺼내기 시작했어요. 상담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그는 스스로 감정을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되뇌었습니다. 그동안 쌓아두었던 감정의 무게가 점점 현실이 되어 그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윤재는 진료복 주머니에 손을 넣고 천천히 로비를 걸으며 차갑게 가라앉은 공기를 느꼈습니다. 한편 성훈은 건물 관리팀과 회의를 진행하며 세입자 재계약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윤재의 병원은 계약 만료가 다가오고 있었고 성훈은 업무적인 필요에 따라 조정해야 할 사항들을 검토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으려 했고 계약 절차를 다른 병원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직원들은 성훈의 차분하고 일관된 태도를 보며 그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회의가 끝난 뒤 성훈은 잠시 창가에 서서 조용히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후 윤재는 건물주와의 미팅 안내를 받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연 순간 그는 테이블 너머 앉아 있는 성훈을 보며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성훈은 흔들림 없는 표정으로 윤재에게 앉으라는 손짓을 했고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채 서류를 검토하며 차분히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은 이해가 회의실 공기 속에 조용히 깔려 있었어요. 회의가 끝난 뒤 성훈은 직접 윤재에게 서류를 건네며 정중한 인사를 전했습니다. 윤재는 문서 봉투를 받아들며 잠시 성훈의 시선을 마주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과거의 잔향을 느꼈습니다. 윤재는 지우가 선택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신하게 되었고 더 이상 그녀의 삶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성훈에게 고개를 숙이며 회의실을 떠났어요. 밖으로 나온 윤재는 로비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미련이 아릿하게 남아 있었지만 그 감정은 이제 조용히 정리되어야 할 시간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다시 진료실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뒷모습에는 마침내 과거를 내려놓으려는 조용한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결혼식 당일 아침, 지우는 준비실 거울 앞에 조용히 앉아 자신의 모습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화사한 드레스를 입고 있음에도 지난 시간의 상처가 아득하게 스쳐 지나가는 듯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안정되어 있었어요. 드레스 헬퍼가 베일을 정리하는 동안 문이 열리고 지우의 아버지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미소를 지으며 딸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지우는 아버지의 손에서 예전과 다른 든든함을 느꼈고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이 잔잔하게 열리는 듯 했어요. 식장 안으로 들어가자 작은 공간은 따뜻한 조명과 꽃향기로 부드럽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성훈은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입구 쪽에서 지우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의 표정에는 설렘과 책임감이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어요. 동호회 회원들은 서로에게 손짓하며 두 사람을 응원했고 지우의 부모는 앞자리에 앉아 딸을 향해 애틋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사회자의 안내로 결혼식이 시작되자 잔잔한 음악이 공간을 채우며 사람들의 마음을 한 방향으로 모았습니다. 지우는 성훈과 마주 선 순간 그동안의 모든 굴곡이 이 자리로 이어지는 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례 대신 두 사람이 서로에게 짧은 서약을 건네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성훈은 지우를 향해 진심이 담긴 눈빛으로 천천히 약속을 전했고 지우는 조용한 목소리로 자신의 선택이 흔들림 없는 것임을 표현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식장 안은 따뜻한 숨이 스며들 듯 조용해졌어요. 지우 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히며 손수건을 들었고 어머니는 나직한 미소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동호회 회원들은 숨을 죽인 채 이 순간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식이 끝나고 축하 인사가 이어지는 동안 지우는 여러 사람의 손을 잡으며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성훈은 지우 옆에서 모든 인사를 함께하며 자연스럽게 그녀를 보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진 촬영이 이어지는 동안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작은 웃음을 나눴습니다. 그 웃음엔 앞으로의 삶을 함께 헤쳐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상견례의 상처나 파혼의 잔향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결혼식장을 천천히 빠져나오는 순간 지우는 문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지나온 시간을 되짚어보며 조용히 마음속으로 다짐을 새겼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자신과 가족 모두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성우는 그런 지우의 표정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우는 그 손을 단단히 잡았고 두 사람은 나란히 햇빛이 비추는 길로 걸어나갔습니다. 그 순간 지우는 깨달았습니다. 상견례를 엎었던 그날이 끝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향한 첫걸음이었다는 사실을요.